안녕하세요. 차를 좋아하는 남자 조그레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죠. 자동차도 10년 전에는 폭스바겐 골프, BMW 520D 등 디젤차 전성시대였습니다. 원래 디젤차는 SUV에만 들어가는 연료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허나 오늘날에는 SUV도 가솔린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시대까지 열렸으니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디젤차,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환경과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듯 경유차의 대기 환경 오염 문제에 유럽연합 EU가 2013년 유로6로 배기가스 규제를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이브리드가 부상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께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첫 번째, 마이크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하이브리드 초기 단계에 나온 방식으로 ISG 기능이 탑재되었고 제한된 회생제동 기능을 갖췄습니다. 단어 뜻대로 아주 마이크로 수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과거 배터리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고 높은 제조 단가 등의 이유로 대중성을 갖춰 만들었지만 지금은 기술 및 성능이 많이 발전되어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일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최근 대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근래 출시되는 수입차들은 대부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용하고 있으며 벤츠, BMW, 아우디, 볼보, 랜드로버 등 국산차 대비 수입차에 많이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12V 전력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48V 전력이 더해져 엔진 출력 보조에 큰 기반이 되어 기존 내연기관에서는 엔진의 힘으로 구동하는 에어컨, 제너레이터, 워터펌프 같은 보조 장치들을 전기로 구동할 수 있어 엔진의 간섭이 줄고 훨씬 더 빠르고 부드러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현하게 됩니다. 근데 왜 48V일까요? 유럽에서 CO2 규제로 내연기관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자동차 연비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 경량화부터 공기역학, 엔진 효율 상승부터 하이브리드의 개발까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60V 이하 전압 중 IEC 60038에서 추천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전압이 48V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짧게 재밌는 말씀을 드리자면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슈퍼카들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하니 48V의 효율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풀 하이브리드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방식이 구동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순수하게 전기로만 구동하기. 두 번째, 전기와 엔진이 함께 구동하기. 세 번째, 배터리 충전. 네 번째, 회생제동입니다. 이 4가지 모두 가능하면 풀 하이브리드입니다. 엔진 구동과 회생제동으로 발전되는 전력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토요타의 프리우스가 있습니다. 출발 시 전기 모터로 구동하고 일정 속도 이상부터는 필요시 엔진이 개입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단어 뜻대로 플러그인이 가능하여 별도의 충전 포트를 제공하여 충전이 가능하며 고전압 배터리로 구동 모터를 전 영역에 걸쳐 주행뿐 아니라 충전도 지원합니다. 주행거리도 차종에 따라 50에서 100km 전 구간 배터리로 주행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오너들이 말해준 장점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엔진 가동이 상시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유류비 절감은 물론 배터리 구동 시 전기차처럼 매우 조용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공해 자동차 혜택도 받고 여러 면에서 경제적 절감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도 전기차보다 저렴하고 내연기관 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차량 가격 면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관리적인 면에서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전기차 소모품 교체 측면의 장점과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패드의 주기나 엔진 오일의 주기가 일반 내연기관 차량 대비 더 길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너들은 하이브리드의 자동차의 단점이 딱히 없다고 해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소렌토 하이브리드 오너의 경우 엔진 오일 증가 이슈 이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을 받았는데 이후 엔진이 구동되거나 아이들 시 RPM이 다소 높게 올라갔다며 불안하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꼭 오너분께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배터리로 주행을 하다가 출력이 부족하면 엔진이 구동하면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 바뀌는 구간이 상당히 부드럽고 소프트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다소 RPM이 높게, 엔진 회전수가 높게 치고 들어오면서 급발진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하는데요. 급발진에 대한 이슈는 누구나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주분 입장에서 어떠한 불안함을 얘기하는지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의 단점과 내연기관의 단점의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의 단점인 배터리와 주행거리를 내연기관이 받쳐주고, 반대로 내연기관의 소음 및 연비의 단점을 배터리가 받쳐주기 때문이죠.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순수 내연기관에 가깝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순수 전기차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풀 하이브리드는 그 중간쯤이겠죠. 회생 충전에 대한 이질감이나 운전 성향이 다소 느긋하시다면 풀 하이브리드를 적극 추천드리고, 하이브리드 구동이 답답하신 분들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래도 하이브리드를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괜찮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